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앵콕학원에서 국어를 맡고 있는 국어과 김건용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 앞에 선 것은 삼각산고등학교 국어 중간고사 총평 및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각산고등학교는 이 근방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서울대 학생을 보냈을 정도로 실제로 수시에서도 어느 정도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수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내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비록 여러분이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기말고사 대비 잘만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학교니까요. 요 영상이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갈까요? 자, 2024년 중간고사 총평 삼각산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관련된 얘기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목차는 인사말 하고요. 23학년도가 아니라 24학년도입니다. 죄송해요. 24학년 국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산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국어 설명에 시작을 하자면 제 역량은 가볍게 이렇게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 분석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요번에 보셨을 시험 문제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유형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요건데 1번, 4번, 15번 그리고 여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랑 문제가 합쳐진 이 문제까지 합쳐지면 전부 다 선택지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문학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했죠. 모든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문학 개념어의 숙지를 묻고 있다. 그래서 표현 방식에 대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1번, 4번, 15번, 그 다음에 이 번호까지. 그냥 이 문제 번호들을 전부 다 봤을 때 만약에 기초적인 문학 개념어가 숙지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즉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벌써 네 문제 날아가고 시작하는 거죠. 여기만 봐도 3.5점, 여기 4.4점이니까요. 11.5점입니까?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기 박스도 한 3.5점에서 4점이라고 쳤을 때 벌써 근 16점이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84점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84점을 시작하면 좋은 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다시 말할게요. 표현 방식은 꼭 아셔야 됩니다. 개념어 공부는 반드시 해두셔야 된다. 왜? 반복 출제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게 전혀 모를 만한 내용을 낸 거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난이도가 높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할 수준의 난이도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면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전혀 없었던 문제 유형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인 내용 이해들을 묻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표현 방식을 물어보는 약간 개념어 공부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글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다수 출제됐죠. 그죠? 다수 출제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적어놨어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했고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썼습니다. 글을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글이 좀 깁니다. 그렇죠? 글이 좀 길긴 합니다만 이 글의 내용을 미리 사전에 던져주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동시에 이 글의 내용을 과도하게 꼬아냈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만한 지문들을 엮어서 내지는 않았다. 물론 외부 작품이 있긴 했죠. 근데 이 외부 작품 같은 경우도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읽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가 혹시 이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설명했던 내용도 나왔었고요. 요컨대 앞에서 얘기했던 성석재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같은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내신 대비 때 요런 작품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자라고 했던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물론 적중이 된 게 요행인 거지 적중만 바라고 학원을 다녀서는 안 돼요. 혹시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적중이 학원 능력의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이 적중에 대해서 잘 맞으면 기분이 좋은 건 맞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결국엔 꼬아낸다고 했을 땐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맞기 어렵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지문이 적중되지 않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넘어가죠. 자, 그거 말고 이제 문법 문제가 출제되는데 문법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 밑줄친 단어에 옳지 않은 거라든지 아니면 밑줄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이라든지 아니면 음 변동 유형에 대해 탐구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은 문제가 나왔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단순한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다. 길어 보이죠? 사실은 여러분이 이걸 공부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봐봐요. 기억. 두 의문이 합쳐져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것. 그래서 A 플러스 B는 C다라고 해서 축약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두 의문이 많을 때 하나의 의문이 탈락했다. 대놓고 탈락을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축약 현상과 탈락 현상을 물어본 문제. 이거 정말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기초적인 문법 수준을 냈고요. 모의고사 변형의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학교 선생님이 직접 출제를 하셨죠. 왜? 상각산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미지에서 엄청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상각산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의욕이 굉장히 넘치세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교육을 진행시키고 싶어서요.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문제를 내진 않되 그래도 변별을 좀 가르고 싶으니까 직접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단순한 문제까지도 출제를 섞어서 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많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단순한 지식 정도 여러분이 공부행 티를 좀 내라 라는 것이 아마 포인트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는 쉽게 냈다라는 점까지. 그래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객관식은 총 27문제고요. 모두 객관식이었습니다.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어요. 다른 학교와 달리 문법에서의 난도가 매우 높지 않아서 학생들의 체감은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과서와 자서 위주로 출제를 했고요. 기초적인 지식의 숙지가 전제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숙지라고 하는 거에 좀 더 방점을 둬서 내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위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앞에서 봤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능사 출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출제를 잘했어요. 그래서 난도가 높지 않아서요. 공부를 했냐 안 했냐가 포인트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말고사 때 물론 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의외로 변별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많이 쉬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툭 놓기도 합니다. 마음을 툭 놓기도 하고요. 동시에 기말고사는 이제 과목이 많아지죠. 그리고 범위도 상당해지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면 여러분이 국어 시간을 또 투자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난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자서와 수업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문법은 기초 지식에 숙지가 필요하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숙지가 필요하다라는 점 꼭 인지해 두시고요. 그래서 각 지문들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의 수업 모토가 쉽고 효율적인 국어입니다. 쉽고 효율적인 국어.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국어에만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각산 고등학교 국어예요. 근데 상각산 국어만 잘 받아서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무리해서라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국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영어보다는 국어의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국어의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학원에 오신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거 있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이걸 보고 있을 다른 학원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그 선생님들이 짚어주시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짚어주시는 포인트들을 위주로 잘 공부하시면 아마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상각산 고등학교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요일 6시가 아니라 금요일입니다. 이거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6시에서 9시 반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고전시가라든지 고고 문법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되면 자서를 통해서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상각산 고등학교 중간고사 총평 및 기말고사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앵콕학원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앵콕학원 국어와 좀 뭐 수강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저와 상담하고 싶거나 아니면 국어에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